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방문 기간에 북괴 김정은이가 화성 18형이다라며 ICBM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기간에 ICBM 화성 18형을 도발을 했겠습니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겠다라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꼼수.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31개 동맹국들과 공동성명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김정은이의 이런 꼼수 도발에 오히려 나토 31개국 동맹국들이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결과, 발칵 뒤집어 엎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화성 18형이다라고 발사를 한 이후에 조선중앙TV가 발사에 성공했다라며 개지랄을 떨었지만 사실은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깡통을 쌓아 올렸다라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의 생쇼를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자, 북괴 김정은이가 도발을 한 지 하루 만에 한미 막강한 B-52H 전폭기 편대가 강력 맞대응을 했으며 외신들이 북괴 김정은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외신들은 이번에 한미 막강한 공중연합자산의 훈련에서 B-52H가 가상 공격 버튼을 눌러서 북괴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정은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弾道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반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가 돼 한국 공군과 맞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미 공군 훈련의 성격을 띄었지만 북한 김정은이가 ICBM 도발 하루 만에 한국과 미군 최고의 막강한 전폭기 편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한미는 오늘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가해 B-52H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 비행 작전 훈련을 펼쳤습니다. B-52H의 한반도 상공 전개는 지난달 30일 이후 13일만,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전날 북한이 화성 18형을 발사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되며 한미 막강한 공중 전략 자산이 북한 김정은이가 화성 18형 도발을 한 지 하루 만에 강력한 맞대응으로 김정은에게 응수를 했습니다. 합참은 전날 오전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화성 18형 한 발을 포착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이 6,648km까지 상승을 한 이후 거리 1,102km를 4,491초간 비행했다라고 그 다음날 보도를 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한의 화성 18형은
이동식 발사 차량 텔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 발사가 용이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기술이 성숙하면서 발사 동향을 사전 식별해 선제 타격하는 한미의 킬 체인이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한미 공중자산은 막강한 훈련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는 상호 적시적으로 조율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했다라며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양국이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 향상을 위해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속 구현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밀리터리 포커스와 이 성전인 뉴스 외신들이 신속하게 한국 국방부 발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화성 18형 도발 하루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면 하루도 안 되는 거죠. 하루도 안 돼. 김정은에게 강력 압박. 가상 버튼 눌러. 이 가상 버튼 눌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직역을 좀 해보았더니 기사는 길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에, 화성 18형 도발에 미국 시간으로 하루도 안 돼. 하루 안에 신속하게 한미, 그것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 폭격기 B-52H가 한미 공중자산과 함께 북한을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직역을 했는데 가상 버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좀 더 알아봤더니 B-52H가 딱 뜨고 나서 김정은 정권의 레이더망에 우리는 지금 이 B-52H는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 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한 B-52H는 가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게 너희 까불지 마라는 무슨 이 시그널을, 우리는 지금도 김정은 너의 최고사령부, 너의 집무실, 너의 미사일 기지, 너의 핵 기지, 우리는 지금 조준하고 눌렀어. 이게 현실이라면 너희는 쑥대밭대. 이런 워딩으로 밀리터리 포커스가 가상 버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표현은 김정은에게 너 까불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외신들도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도발을 한 직후에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B-52H가 김정은을 향해 기습작전을 폈다라는 워딩. 그러니까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B-52H와 강력한 맞대응을 했다라고 했지만, 외신들은, 군사 전문 외신들은 김정은을 향한 군사 공격 작전을 벌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핵에는 핵으로 김정은을 압박하겠다는 의지, 김정은이가 깡통을 쏘아 올린 이후에 한미 공중자산이 김정은이를 제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포커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김정은은 도망쳤다. 김정은은 사라졌다. 무서우니까 어디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12년, 지금 북한은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에너지난과 외환난으로 북한 내부에 돈주들까지 전량세대로 전락한 이 충격적인 사태. 북한의 신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까지 식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북한 곳곳에서 이 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어려운 이 상황에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김여정이가 얼마 전에 초유의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지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은 대한민국, 그런데 김정은이는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쌀 좀 달라, 대화하자라는 워딩의 그 본질.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한 거대한 심리전, 사기국 심리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초지일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으로 김정은에게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괴 김정은의 ICBM 도발, 전 세계 나토 동맹국 31개국의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10일에서 11일 김여정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사실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 불렀었는데 김정은은 남조선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여정 동생과 김정은 오빠가 대한민국, 한국을 두고 엇갈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10일에서 11일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방하며 내놓은 두 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의 군부란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강조 의미를 담은 용도인 겹, 화살, 괄호, 쌍가로를 사용해 이번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위도된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여정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에 북한의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곳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같은 민족이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특수관계 개념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결국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 두 개의 한국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미국과 풀겠다는 기존 통미봉남의 전략 변정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 군 통신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거부 발표를 대남 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한 것도 대남 정책의 큰 틀을 바꾼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난 12일 ICBM 발사 현장에서 대놓고 남조선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일 남조선 3자 핵동맹, 미국 남조선 핵협의그룹바 회의, 미 핵 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등등 반복해 남조선이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문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김여정 담화에서는 겹 화살괄호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는데 하루 만에 김정은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발언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이라고 써야 하는데 남조선으로 실수 기재를 한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건 아니죠. 김여정의 대한민국 표현 방침 결정이 하루 만에 철회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실수이거나 김여정의 실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애초 김여정의 대한민국 표현 사용이 정책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워딩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어찌됐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을 본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할지 남조선이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단순 실수이면 다시 대한민국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의 WTR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평양의 엘리트들이 김여정의 남조선 대신 초유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북한의 당간부들과 엘리트들이 지금 한마디로 대문화적 충격, 김여정 동지가 남조선에 대한민국에 항복한 거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말 꼼수 부리지 말고 차라리 대한민국에 도와달라고 해라라는 방송도 해드렸지요. 자, 저의 WTR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했었습니까? 당시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워딩을 소상하게 전했지요. 자, 현재 김여정이가 남조선 대신 초유의 대한민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방송했던 겁니다. 현재 북한은 최악의 상태. 현재 두 개의 국가를 주장을 하든 또 우리는 남남이니 영영 다른 나라로 살자 뭐 이런 워딩이든 여기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위도된 심리전, 고도의 기만전입니다. 이제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으니 대한민국도 우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라는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최악의 식량난 무엇이냐? 통일전선부와 그 다음에 통전부죠. 통일전선부가 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고 김정은과 김여정이 모든 걸 다 간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 현재 대화에 대한 여지, 한국에게 대화하자, 쌀 좀 달라, 뭐 이런 인도적 차원의 떡밥을 던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김정은, 김여정이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대화를 하자라고 할 수 있으니 절대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소식통들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유럽과 또 제3세계에서 성공을 했으며 실제 지금 북한에 외무송하고 텔레그램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한 거대한 심리전, 쌀 좀 달라, 또 대화하자, 적십자회담하자, 또 남북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회담을 통해서 하자. 여기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WTR 소식통의 초지일관 주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윤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의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북한 핵 문제, 김정은이를 박살내겠다라는 의지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이 얼마나 최고조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지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한미 연합훈련 얼마나 많이 축소를 하고 폐지를 했습니까? 자, 이제 김정은 점점 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초유의 실전 배치, 미국이 초유의 상황, 평양 김정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전폭기를 무려 10대나 실전 배치했으며 무기들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김정은과 평양 이 무기들만 발사를 하면 뭐 김정은과 북한, 평양은 그냥 순식간에 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B-1B 랜서.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일본에 전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괌에 전개된 B-52 전략 폭격기 8대를 비롯해 무려 10대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10일 텍사스주 다이에스 공군기지 소속 B-1B 전략 폭격기들과 병력이 폭격기 기동군 임무 지원을 위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격기 기동군 훈련, 이번 임무는 병력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전투사령부 내 공군기지와 운영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B-1 전폭기가 미 공군 자산 중 유도 및 비유도 무기를 최대한 많이 탑재할 수 있는 미 장거리 폭격기의 근간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고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전략 폭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태평양 공군은 강조했습니다. B-1B 랜서는 B-52와
스피릿과 함께 미국 3대 전략 폭격기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루 사무총장은 이번에 일본에 전개된 B-1B 전폭기는 총 2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재 북한을 4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전폭기 전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루 사무국장은 지난 6월 12일에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 미넛 공군기지 주둔 제23 폭격 비행대 B-52H 핵무기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4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들어왔고 7월 2일에는 루지애나주 막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96 폭격기 비행대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B-52H 전략 폭격기 4대가 추가로 전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괌에 8개의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 사무국장은 이 폭격기들이 7월 2일부터 21일까지 괌과 일본, 동해상 일대에서 실시되는 노던 엣지 23-2 훈련을 위해 괌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국방성이 미군기를 격추하겠다라고 협박한 그 다음날 일본 북부 미사와 공군기지에 B-1B 2대까지 추가로 전개됐다라고 이루 사무국장은 밝혔습니다. 이루 사무국장은 무려 10대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타격권 안에 들어온 초유의 상황. 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며 미군의 가장 막강한 전략 폭격기 10대가 북한 타격권 안에 들어온 이 초유의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겠나? 이 초유의 상황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북한 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찰기들이 북한 주변에 득실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이 김정은과 김여정의 얼굴을 확인하고 정확히 위치를 확인한 후 10개의 전략 폭격기가 동시에 이륙을 해 JASSMER 사거리 900km가 넘는 스텔스 미사일을 날리면 최대 208발을 퍼부을 수 있는데 이 미사일 이 정도 규모면 이 무기의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평양 중심부 창광거리와 서성거리 일대의 북한 노동당사와 김정은이 있는 15호 관저 그 일대는 쑥대밭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미군이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ASSEMER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B-52H에는 B-52H에는 한 대에 20발, B-1B 한 대에는 24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모두 스텔스 미사일로 북한 방공망으로는 도저히 탐지가 되지 않는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류 국장은 전략 폭격기 전력을 모두 JASSMER 발사용으로 발사를 하면 북한에 208발을 쏟아 부을 수 있다라며 평양도 초토화되고 중국 2개의 항공모함 전단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번에 열대의 전력을 전개시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미군 정찰기 격추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김여정의 워딩을 발표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왜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는 이 전략적인 전략 폭격기와 이 무기들을 공개했겠나라며, 김정은이 한 번만 도발을 하면 비례대응으로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을, 또 김정은의 평양을, 북한의 핵기지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미군의 강력한 무기 공개,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유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3번이나 강조하면서 세계 시민, 또 세계 평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안미경세의 이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순방하는 중에 북괴 김정은이가 ICBM 도발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최악의 결과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늘이 덮고 있다라는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의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평양을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북한의 군부들도 이제는 나토군까지 상대해야 해서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현지 시간 작심을 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외신들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에 ICBM을 도발을 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의 입지를 확대하고 군사적 도발로 무엇인가 꾀하려고 했지만, 김정은의 이번 ICBM 도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중 이 ICBM 도발은 31개국 나토 동맹국들을 경악하게 만든 최악의 결과가 됐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누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김정은을 작심하고 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것 리투아니아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김정은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이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소개된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한 김정은의 ICBM 도발을 대놓고 강력하게 저격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AP4 아시아 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김정은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이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됐는데 이는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발언의 그 발언의 수위를 상당히 끌어올렸으며 결국 김정은의 ICBM 도발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촉구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5개월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북한 정권은 민생은 뒤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은 내용이죠. 이와 매우 유사한 저의 WT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께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순방과 관련해 김정은 도발과 관련된 논평과 평양의 알 소식통을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작년도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이 정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은 적은 없는데 이번 2차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무려 31개국이 북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갔나? 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엉뚱하게도 이 머리가 나쁜 김정은 아새끼가 국제적인 이슈를 받아보겠다고 또 군사적 도발을 합리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수가 없으면 김정은이가 최악의 수를 두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럽 언론들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디립다 까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그 과정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본전이나 하지 여기에 군사적 도발을 하는가 동시에 무려 나토 동맹국 31개국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중국을 잡겠다라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유럽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해요. 자, 다음 소식은 바로 왜 평양하고 군부가 발칵 뒤집어졌는지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어요.
자, 나진 무산 R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에요. 무산의 R 소식통은 그 전부터도 북한 군부가 그 군부의 핵심 간부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토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토의를 한 것은 바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인민해방군과 또 조선인민군과의 연합훈련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의 외무성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평양 외무성의 지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양 외무성 지도원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나. 중국하고 북한 핵 문제의 커넥션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다라고 아야 딱 틀에다가 짜놓고 우리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은 김정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놓으니까 이 중앙당에 있는 외무성 아이들이 매번 국제적인 회의할 때마다 한국의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를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면서 김정은의 입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지를 아야 똥치를 해 놓는다고 외무성 지도원이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지요. 그리고 평양에 또 다른 중앙당 소식통이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함을 보여주고 대화는커녕 눈길 한번 안 주는 거 뭘 의미하겠어요. 문재인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외무성 아들이 이치들이 지금 현재 갈팡질팡 한다는데 뭐 중국 공산당하고 잘 지내고 또 러시아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 대고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 깡패다라고 거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망신을 주니까 북한 평양의 외무성 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북조선 국방성이 난리가 났겠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군과 미군, 일본군을 상대하느라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에 북한 육해공군 쑥대밭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이후에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 나토군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한반도, 특히나 일본에는 미군의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비원비 랜서급의 전략 폭격기 10대나 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와 인도 태평양에서는 필리핀까지 동원된 한국군, 미군, 일본군, 필리핀군 연합작전을 하고 있지요. 이러니 북한 군부가 왜 난리를 치지 않겠나. 이제 자기네 북조선군, 이 북한 국방성의 우방은 중국인민해방군, 러시아군.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개 터지듯 터지고 있지요. 그러니 북한의 김정은과 나아가 북한 국방성이 어떻게 됐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북한 내부 무관 R 소식통 이치가 보내왔어요. 이치가 위챗으로 보내온 거 딱 좀 읽어보라요. 현재 북한 인민군 국방성이 난리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향후에
한미일 훈련. 이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자, 남조선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남조선군, 미군, 일본군, 여기에 나토군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얼마 전에 영국군까지 끌어들이고 프랑스군까지 끌어들여서 조선의 국방성, 각 국방성 분야마다 인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토군까지 끌어들이겠다라는 이 발상, 윤석열 이치가 했겠나? 윤석열 이치가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북조선 김정은 동지와 중국 시진핑 동지를 연 먹이는 거야 라는 그 캡처, 이건 텔레그램이죠. 자, 좀 종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WTR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또 한 번 뒤집어 엎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WTR 소식통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북한의 국방성, 이번에 이 미국 한미연합훈련 최고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의 방패훈련도 최고의 훈련이었고 쌍용훈련도 최고의 훈련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을 하는 B-1B 랜서 띄우고 그레이 이글 또 MQ-9 리퍼 무인 자폭 드론까지 뭐 하늘에서는 스텔스기가 그냥 김정은 잡아먹을 것처럼 움직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이쯤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이다라는 거고 잔악계나 천멸중공, 반중친미가 정답. 우리는 고로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잡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나온 재앙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의 재앙은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 등 한마디로 북한 동포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재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북한이 이맘때만 되면 또 한 번의 재앙을 맞고 나지요. 북한이 폭염과 폭우, 태풍의 이맘때만 되면 북한 전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장마철, 수해로 얼마나 많은 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최대의 비상 상태이며 국가위기 경계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폭염과 폭우 못 넘기면 북한 최대의 대재앙의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북한 김정은 멸망을 위한 북한 동포 구출을 위한 통일의 기틀을 윤석열 시대에 만들어야 하는지. 자, 북한이 지금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위기 경계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북한 내각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장마철 수해 피해,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위기 경계령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국가위기관리사령탑인 재해방지 비상대책위원회에 특별 경계 근무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경제부 경제정책실 6월 29일자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 내각의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올해 예년에 드문 강한 폭우와 비바람이 예상되는 장마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국가위기관리 경계령까지 발령을 한 것은 그만큼 이번에 폭우 사태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체계는 재해의 위기 발생 기간 동안 북한 내각의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국방성 재해관리 지도국과 모든 경제 부분 단위와 군 전투 단위 및 특수 단위 책임 일꾼들이 망라된 통합적인 국가재해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중앙, 도, 시, 군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당, 전국 전민이 이번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투쟁과 피해 복구 건설에 하나와 같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북한의 내부 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 규정에 따라 무력, 군수, 특수단위 당위원회는 주둔 지역의 재해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볼 수 있는 부서를 임시로 신설하고 전임, 겸임 일꾼 직제까지 따른 업무 분장을 정확히 규정하여 자기 단위 재해방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책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북한의 장마철 수해 피해는 산악지대에 집중되어 있는 인민군 부대 병력과 시설, 특수단위, 호위사령부가 관리하는 별장과 특각시설, 사회안전성 및 국가보위성, 정치범 수용소 등 관리시설을 시작으로 인접한 민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군민 합동 위기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식통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폭염과 폭우를 넘기지 못하면 북한 대재앙의 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한반도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올해 여름 폭염과 장마철 수해 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7월에만 약 20일 정도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마 대비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폭염과 폭우 또한 태풍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를 넘기며 기상 관측 아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던 7월 3일. 하지만 이 기록은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도에서 18도를 기록하며 전날에 17.1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북한은 지금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북한은 폭염에 논농사를 망쳤다. 이 폭염 때문에 논농사와 옥수수 농사를 망쳤다라는 내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폭염에 물을 제때에 보장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저수지와 강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 토양 자체가 매우 낙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폭염에 북한의 농사는 사실상 올해 망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월에만 평균 20일 비소식. 올해도 북한은 수해 피하기 어려워. 자, 현재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7월달 지금 시작된 이 장마철,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농사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신의주시와 황해남도 연안군은 약 21일, 북한의 항구 도시인 남포시는 약 20일 동안 무려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조선중앙TV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 방송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200mm 이상의 이 강수량, 이 장마비가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은 기반시설이 약해 한국에서는 150mm에서 180mm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만 북한은 150mm에서 180mm의 비가 오면 북한의 벼는 다 썩을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200mm 이상의 이 강수량, 폭우로 인한 북한 제방이 터지고 또한 200mm 이상의 이 비에 북한 현재 농사와 평양, 대도시가 이 폭우에 한바탕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도 이 폭염과 폭우로 인한 역대급 대재앙이 예고된다라며 때이른 북한의 폭염과 폭우로 인해 20일 이상의 강수량으로 인해 북한 현재 충격 사태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가위기 경계령까지 발령을 한 이후에 폭염 사태와 또 폭우, 태풍 사태에 대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이것을 못 넘기면 북한은 최대의 대재앙의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북한의 대재앙.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인민들을 생각하면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저 북한의 3대 세습 김씨일가가 만든 저 대재앙의 근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